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외도를 하셨어요. 혹은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외도가 알려진 뒤 첫 30일간 외도를 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앞으로 평생의 회복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이 회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이지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도 첫 30일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을 돕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이를 모르고 외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잘못된지를 충분히 모르죠. 그리고 외도가 내 배우자를 얼마나 산산이 무너뜨리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는지도 모르지요. 자, 이미 외도를 했고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경우에 외도가 알려진 초반에 회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회복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가 가뜩이나 아픈데 힘든데 상처가 난 곳을 다시 한번 후벼 파버리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복의 골든타임, 첫 30일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만난 게 전부야. 만나서 커피만 마셨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 진짜 그런 일 없었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 채널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외도의 진짜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너무나 아픈 일이 외도의 진짜 의미지요. 내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에 그렇게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 가해자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이에요. 외도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뭔가를 삭제하고 말을 맞추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다시 확인시켜 줄 뿐이지요. 배우자에게 진실이 알려지면 더 상처받을까 봐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상처받을 것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더 상처받을 것은 정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우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은 외도 기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잘못했다고 느끼고 사과하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또 그 이야기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피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외도에 대해서 계속 묻고 화내고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를 반복하고 있죠. 출근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일이 안 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추궁하고 화내고 심지어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외도 가해자는 그만 좀 하자고, 같은 걸 또 묻는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계속해서 외도 이야기에서 회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회피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의 심경을 지금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할 수 있으면 배우자도 그만하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외도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만하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 해요. 회피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배우자의 질문에 답하고 화낼 때 사과하고 이를 계속 반복해야죠. 작은 잘못이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외도, 이처럼 큰 잘못에는 그만큼 책임을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외도했겠어? 내가 잘한 건 아닌데 당신도 잘못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신경이나 썼어?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자 탓하기입니다.
외도가 밝혀진 초반에 가해자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은 배우자를 탓하는 이 말들은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무신경하다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외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 탓은 참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노력이긴 하지만 회복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우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죠? 맞아요. 내 잘못에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큰 잘못에는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에 따르는 진실된 행동이 뒤따를 수 있죠. 결코 상대방을 탓하지 마세요. 사이가 나쁘다고 다들 외도를 하지는 않아요. 외도는 당신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용서해 줄 때도 됐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될까?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급한 요구입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제 용서해 줄 때가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외도가 있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용서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배우자를 종용하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과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용서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안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더 중심에 있다는 메시지만 상대방에게 던질 뿐이죠. 외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연장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언제까지 해야 용서해 줄 건데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용서를 하던 그렇지 않던 나는 사과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거야 라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나랑만 이야기해.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 마지막 5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외도 상대자 편들기입니다. 외도 초기에 이런 잘못을 참 많이 해요. 일을 크게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외도 상대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던가 그쪽도 가정이 있고 애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외도 상대자를 편들고 감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정? 우리 모두 다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맞아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상간자 편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상처받은 배우자에게는 뭔가 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면서 큰 일이 외도 상대자에게 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배우자가 뭐든 다 하게 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건지 배우자에게 상처를 후벼파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부부들, 외도가 밝혀진 초기에 배우자가 외도 상대자를 감쌌던 그 짧은 한마디, 그 어떠한 상황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처가 되고 잊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은 외도 초기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치명적인,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행동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외도를 축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 대신 더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를 비는 행동이지요. 두 번째는 외도 이야기를 회피하지 말자. 대신 상대방이 충분히 더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과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책감을 줄이고자 배우자 탓하기를 하지 말자. 대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책임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성급한 요구를 하지 말자는 거죠. 대신 용서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외도 상대자를 편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편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내 배우자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조심해도 정말 첫 단추를 끼워보지도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은 외도 가해자가 잘못하고 놓치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아깝게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외도 때문에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부부분들에게 이 영상이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해서 상처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